국내 자동차 1위 기업이자 글로벌 자동차 시장까지 노리는 현대자동차.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파리 모터쇼부터 5년 만에 재개되는 세계 5대 모터쇼 가운데 하나인 제네바 모터쇼까지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과연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터쇼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데다 자체적으로 신차를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시장 내의 브랜드 파워와 존재감이 커진 만큼 전시회 참가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기보단 판매량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장악력 효과를 누리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앞섰을 걸로 추정됩니다. 현대차의 글로벌 모터쇼 불참은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네바 모터쇼 불참 결정에 앞서서 지난해 10월 4년 만에 열린 파리 모터쇼에도 불참했고요. 지난 9월 미국에서 열린 2023 디트로이트 오토쇼와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에도 모습을 비추지 않았죠. 특히 현대차가 IAA 모빌리티에 불참한 건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IAA 모빌리티는 경년에 한 번 열리는 유럽 최대 자동차 전시회인데요. 현대차는 이전까지 이 전시회에서 신차나 신사업 비전을 발표하며 유럽 소비자에게 어필한 바 있죠. 그렇다면 현대차는 왜 자동차 전시회에 참석하지 않는 걸까요?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시회 소식입니다. 전시회라는 거 다들 익숙하시죠? 엄마, 아빠, 부모라면은 유아교육전 이런 거에 관심들 많으실 거고요. 당연히 산업계에도 수많은 전시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거는 모터쇼입니다. 모터쇼라는 거는 역시 자동차를 다루는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죠. 대형 모터쇼라고 하면은 여기 나오는 제네바 모터쇼가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 외에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그리고 도쿄 모터쇼, 디트로이트 모터쇼 이런 것들을 많이들 꼽곤 합니다. 제네바 모터쇼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모터쇼들은 경년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제네바 모터쇼는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서 4년 연속 계속 취소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폐지 수순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내년에는 다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이 다시 열리는 제네바 모터쇼에 불참한다는 내용이 오늘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모터쇼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현대적인 형태로는 1997년에 열린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보는데요. 이후로는 각국이 경쟁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모터쇼를 열기 시작했고요. 20세기의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양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완성차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이 자기들이 만든 차량을 홍보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어요. 지금같이 인터넷 같은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당시에 할 수 있는 홍보라면은 막 시작했던 TV를 통한 광고, 그리고 신문을 통한 광고, 이 정도가 사실상 전부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터쇼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소비자들의 니즈를 조사하는 그런 장으로도 활용을 했던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소비자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비자가 완성차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모터쇼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도 접했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도 엄청났다고 해요. 그런데 20세기 그리고 21세기로 넘어가는 이때 가장 달라지는 점이라면 역시 인터넷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을 전자혁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PC의 보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스마트폰 같은 기기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접할 그런 기회도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모터쇼 같은 전시회가 아니더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당연히 전시회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바로 돈 문제입니다. 전시회에 참여한다는 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일단 전시회에서 부스를 마련할 그 공간을 빌리는 것 자체가 비용이고요. 여기에다가 부스를 꾸미는 이 돈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현장 인력도 당연히 필요하게 되죠. 외국에서 진행하는 모터쇼는 차량도 옮겨야 되니까 운송 비용까지 생깁니다. 프레젠테이션 같은 행사도 있고요. 준비할 게 상당히 많은 게 바로 이 전시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돈이 여전히 상당히 많이 드는데 예전만큼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차만 제네바 모터쇼에 안 가는 건 아니고요. 스텔란티스나 BMW, 벤츠 이런 곳들도 제네바 모터쇼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전시회가 한물 같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사실 모터쇼만이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3대 전자제품 전시회로 MWC, 이거는 스페인에서 열리죠. 그리고 독일에서 열리는 이파,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이 세 가지 정도를 꼽았었는데요. 지금은 MWC나 IFA는 사실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전시회가 됐습니다. 위상을 유지하는 것은 이 CES 정도인데요. 이런 현상 역시 굳이 돈이 많이 드는 전시회, 이런 전시회보다는 전자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 회사는 오히려 뭐 삼성 언팩 행사 같은 걸 통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곤 하잖아요. 이게 오히려 주목도도 크고 더 효과도 좋다고 보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CES만은 오히려 모터쇼의 수요도 잠식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모터쇼에 불참하는 회사들이 CES에는 참여하는 경우가 많죠. 현대차도 올해 CES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2024년 이 CES에는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라고 하죠. 그리고 차세대 목적 기반 차량 PBV 같은 것도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완성차 자체가 지금은 더 이상 예전의 내연기관, 쇳덩어리 그런 게 아니라 가전제품의 영역에 들어왔다라는 점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IT 그리고 전자, 전기 기술 같은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가전제품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관심을 받던 산업 자체가 완성차에서 IT나 전기 쪽으로 이동을 한 상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동차 산업 내부에서도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흐름을 전시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